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하겠습니다. 윤석빈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트러스트 커넥터 서강대 윤석빈입니다. 네, 저희가 또 시장 이야기를 나눠야 될 텐데요. 우리 시장 자체가 크게 변동성 없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주제들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리플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SEC와 리플 소송에 대한 얘기를 풀어보려고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또 말씀드리겠지만 워낙 관심들이 많으시죠. 또 우리나라 분들도 홀더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아마 리플과 SEC 소송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SEC와 리플의 소송 그리고 SEC가 결과적으로 소송을 철회했다 이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또 한 번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타임라인적으로 좀 준비를 해볼게요. SEC와 리플의 소송이 진행이 되게 된 그 근본적인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일단 시점은 벌써 2020년 12월이니까 오래됐죠. 벌써 좀 있으면 5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벌써 저도 그때 소송했을 때 저도 이제 여기 말고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마 왜냐면 기본적인 부분은 그때는 이제 워낙 강성인 이제 게리 겐슬러가 있을 때였으니까 기본적인 부분은 기존 금융권 이 증권을 하는 SEC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자산 쪽 부분들은 어떻게 새로운 세력이긴 한데 그걸 어떻게 누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본질적인 부분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기존 금융권 리거시 관점에서 보면 새로 나오는 것들이 이거는 위험해, 이건 증권일 것 같아. 그러니까 SEC와 CFTC가 아직은 정립되기 전이라서 그때는 워낙 SEC가 힘을 셀 때라서 본질적인 부분은 SEC가 이건 다 우리 나우바리 같은 느낌으로 방송을 잘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영역에서는 이건 증권 같아 리플이 그래서 리플은 증권이니까 우리 영역으로 들어와야 돼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SEC가 2020년 12월 리플에 대해서 그 경영진이 있습니다.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주요 배경은 리플 XRP라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약 13억 달러 규모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증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증권이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SEC는 XRP가 분산된 블록체인 자산이 아니라 리플이라는 중앙화된 기업에 의해서 관리된 증권이야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비트코인은 완전 탈중앙화했기 때문에 이건 증권이 아닌 거 확실해라고 했었고요. 근데 리플은 중앙화된 그 기업 구조로나 이거 발생된 거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증권이라고 했던 것이 이제 판단을 해서 그때 가장 소송이 시작된 배경이라 시작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닌 건 내가 확실히 알겠어. 근데 그 당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까지는 증권이 아닌데 물론 그 이후에 포스로 되고 나서 이더리움도 증권이라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 당시 2020년 12월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지만 리플은 증권인 것 같아라고 해서 이제 발생된 게 가장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리플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우리가 이런 소송이 이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우리 이번 시장에 참여했던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이런 타임라인들에 대해서 생소하실 것 같아요. SEC가 왜 그 리플을 증권이다라고 지정을 했을까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통 SEC가 이제 증권을 담당하는 리거시 금융 체계 갖고 있는데 그 당시는 그때 게리 겐슬러가 나중에 말을 했잖아요. 한참 다 나중에 ETF 승인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성적으로 강경하게 이 시장에 대해서는 위험합니다. 막 그렇게 얘기해서 메시지를 했을 때였고요. 그래서 하위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증권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 하위 테스트를 봤을 때 XRP는 증권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SEC가 XRP가 1933년도 증권법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돼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이 테스트가 있는데요. 하이 테스트 통해서 리플은 이를 등록하지 않고 판매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SEC는 SRP가 증권이라고 하이 테스트를 봤을 때 물론 우리나라 그 나중에 말씀드린 STO나 그런 거 같은 이슈가 좀 있긴 한데 그 관련해서 하이 테스트를 봤을 때
증권이라고 얘기해서 SRP에 대해서는 증권이라고 얘기했었던 가장 중요한 하이 테스트를 통해서 근거를 갖고 하이 테스트라고 이제 본질적인 그 증권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요. 마치 리트머스 테스트처럼. 근데 그것들을 했을 때 XRP는 딱 대봤더니 이건 증권이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서 일단 하이 테스트라는 근거를 갖고 XRP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탈중앙이 되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XRP는 이 하이 테스트로 봤을 때는 지금도 약간 이슈가 있기는 중앙화돼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뒤에 또 말씀드렸지만 또 기가 나중에 결국은 철회했지만 그 당시에는 하이 테스트로 봤을 때는 이건 증권이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었습니다. 하위 테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리플의 증권성 여부가 굉장히 시장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기도 했었고 이 소송 자체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져 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 SEC가 소송을 철회했고 우리가 승리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소송 철회가 가지는 의미가 또 무엇일지가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어쨌든 법적 의미 부분은 어쨌든 이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CEO 관점에서 이거는 너희 책임이 없다고 벗어났으니까 이제 기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앞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게 굉장히 리플 소송이 가지는 의미는 이게 단지 하나의 소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금융 체계에 있었던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이 굉장히 연결돼 융합되는 관점이기도 한데 어쨌든 기존에 있던 금융 관점에서 보면 너무 커지는 건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걸 눌러서 놓는데 누르다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너무 커졌고 특히 이제 트럼프 2.0이 들려서면서 지금 트럼프 2.0 많이 욕을 먹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관점에서는 지금은 이걸 그냥 무시할 수 없고 이걸 하나의 이제 기존 체계로 받아들인다, 기존 금융권 시스템에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점에서는 SEC가 소송을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법적 분쟁이 이제 종식적으로 종결되었다고 하는 의미이고요. 리플에 대한 증권법 위반 혐의가 더 이상 추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를 리플이 SRP를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확하게 됐고요. 이런 관점에서는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쪽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었던 당장은 그 CEO들이나 그쪽은 이제 당장 책임을 면하니까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관점 말고도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는 SEC의 영향력이 SEC의 어떤 힘이 이번에 또 폴 앤더슨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층크리트로 되겠다고 하는 어떤 신호탄 이미 반영이 됐지만 이번에 실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단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송 철회가 의미하는 바가 이 크립토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XRP 리플의 CEO는요 이번 소송 철회 사건을 두고서 우리 업계에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SEC가 그간 증권성의 여부를 부여하면서 리플을 공격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무마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시장 분위기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SEC가 갑자기 이렇게 소송을 철회한 이유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연유에서였을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 트럼프 2.0이 이제 들어선 게 큰 영향이기도 한데요. 크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2023년 7월 법원의 판결에서 SRP의 2차 시장 거래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SEC가 이제 그 당시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증권일 수 있어라고 남았지만 개인 시장에 대한 거는 아예 그냥 이건 증권이 정확하게 얘기했었거든요. 2023년 7월에 법원의 판결에서 이미 나왔어서 2차 시장의 거래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결정된 점이 SEC의 입장을 약화시켰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압력 또는 새로운 행정부가 규제 우선순위가 지금은 바이든 정부에는 굉장히 규제를 많이 했지만 트럼프 2.0은 트럼프 자체도 그렇고 이제 말씀드린 페이팔 마피아 그룹도 그렇고 상원 하원 다 지금 공화당이 잡고 있거든요. 거기 굉장히 다 층크리토라서 얼마나 압력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중요한 판결 있을 때 워낙 압력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 것처럼 미국도 얼마나 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많은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압력이 당연히 있었을 거라 느껴지고요. 세 번째는 이걸 소송을 유지했을 때에 대한 ROI라고 할까요? 실제 이익이 소송 유지를 했을 때 자원 소모가 큰데 이거에 따른 실익이 적었다 판단이 돼서 종합적으로 SEC가 그냥 철회할게. 그냥 너무 이게 아마 전체 행정부도 바뀌고 실제 앞에 이제 법원도 그렇고 실제 전체적인 이거를 유지했을 때 이익이 없을다 판단이 돼서 그리고 또 SEC 또 수장이 바뀌었잖아요. 포렌키스가 가이드라인 전체적인 가이드는 있은지는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없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SEC가 이걸 계속 끌고 나가기 어렵다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전망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철회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SEC 쪽에서도 많은 인력들과 또 많은 비용들이 소모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그런 관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전반적인 시장 자체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친암노화폐적인 기조들이 들어왔던 것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XRP 리플 쪽에서는 이번 철회에 관해서 어떤 입장들을 표명하고 있는지 앞서서도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CEO가 이거는 뭐 우리만의 승리가 아니다. 전체 커뮤니티와 전체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자산의 승리 말씀했다고 얘기 전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하나의 그냥 소송은 아닌 거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당시 벌써 처음 시작하면서 5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부터 업앤다운이 있었고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본질적으로 보면 전체 단지 XRP나 커뮤니티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전체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자산이 앞으로 커질 거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해서 브랜디 갈리카우스는 이제 소송 철회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리플과 XRP 커뮤니티의 승리라고 간주한다고 밝혔고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단지 SEC가 그냥 악재를 하고 있었다고 비판을 많이 했었고요. 이런 관점이 리플의 사업 확장하고 미국 내 입지를 강화하게 될 계기가 됐다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리플이 그 당시 제가 알기로도 리플이 이제 미국 내 암이 커서 유럽 시장도 옮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맡길 수도 있었는데 아마 다시 이번에 철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도 그때 리플 랩스하고 리플에 있는 다른 회사들 엔티티를 새로 만들어서 유럽으로 나가려고 또 제가 이제 그걸 감지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철회가 되면서 아마 미국 내 시장을 다시 강화를 해서 어차피 리플은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체 크로스보더 결제 쪽도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생태계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아마 기존에 있었던 얼라이언스가 많이 있었는데 아마 리플의 얼라이언스 더 커지기도 예상이 돼서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환영하는 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리플을 홀더 분들뿐만 아니라 아마 리플을 관련된 파이낸스 쪽에서도 좀 환영을 하실 것 같고 이런 것들 아마 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존 리거시 금융과 디지털 자산이 연결 융합되는 아마 좀 촉발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리플 측에서도 이번 소송에 관련해서는 업계 승리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축배를 드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고요. 실제로 이에 따라서 이제 가격의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철회 그 케이스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SEC의 기조들도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보셨을 때는 SEC가 앞으로는 좀 어떤 기조로 크립토 업계들을 조금 바라볼 것이다라고 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마 전체 리더도 바뀌고 트럼프 2.0 그 관점을 봤을 때는 아마 층크립토에 대한 아마 규제는 하겠죠. 규제와 진행이 이제 밸런스를 넘어서 우리나라는 아직 너무 규제 위주지만 미국 SEC는 층크립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규제를 안 하진 않겠죠. 근데 이번에 처리한 것들에 대해서 보면 기조 자체는 우리가 층크립토 스테이블 코인을 강화하고 미국 국채에 대한 어떤 탕감이나 그런 걸 위해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방향에서 봤을 때는 SEC가 아마 이번 처리하고 나서 아마 그 이후로 많은 소송들이 있잖아요. 뭐 코인베스도 있고 그래서 어떤 파트에서 나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서 리플은 포기하고 뭐 코인베스에 소송에 집중할게 뭐 그런
약간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뭐 SEC 관계자는 아니라서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큰 흐름은 층크립토,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좀 더 친화적으로 그리고 증권에 대한 규제에 대한 좀 원래 다 규제 다 SEC가 발표했잖아요. 이건 다 증권형이야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아마 정말 과도하게 있는 것들은 당연히 규제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밸런스 있게 좀 뭐 리플 취한 것처럼 좀 취하되는 것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그래서 SEC와 CFTC가 이제 뭐 증권은 SEC, 상품은 CFTC잖아요. 그런 규제 전체 틀이 가이드라인이 잡혀진 상태라서 아마 SEC에 대한 부분들은 증권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하겠지만 아마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좀 유연하게 이전 정권과 플렉시블하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앞으로 SEC의 기조들 우리가 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재미난 대목은 리플 쪽에 관한 소송을 철회했다고 해서 다른 암호화폐 기업에 관한 소송에 조금 더 가속도를 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업계에 제기했었던 소송들을 하나 둘씩 철회하거나 또 중지시키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그 SEC 의장으로 지명됐었던 폴 애킨스가 이제 또 의장직에 앉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그 이후에 또 SEC의 방향성들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격적으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녹화 시간 기준으로 XRP 같은 경우에는 2.4달러 선 나타내고 있고 사실 기대했던 것만큼 이제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긴 했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조정을 나타내면서 일주일 기준으로는 3% 가량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가격 변동성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이 부분은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당장 이번에 철회됐기 때문에 약간 긍정적이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리플 자체에 대한 사업적인 성과에 관련돼 있다고 보여져요. 이번에 당장은 뭐 소송 취하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좀 연장이 있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리플이 얼마나 기존 사업을 잘 확장해 나가느냐 그거에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자자분들 관점에서 보면 제가 계속 아주 투자 전문 쪽은 아닙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런 것들이 호재가 될 수 있죠. 근데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리플 XRP가 사업을 잘 해 나가느냐에 따라 가장 본질적인 가격에 대한 가치가 반영된다고 보여지고 시장에. 그래서 아마 당장 이 투자자분들 최대됐으니까 바로 확 올라가겠지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그래서 아마 앵커님도 지금 예상보다는 일단 그런 단서를 붙인 것 같으신데 아마 단기적인 급등은 당연히 취하되면 당연히 좋아서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게 또 다시 예상보다는 높지 않다고 하는 거는 장기적인 XRP 리플의 사업의 성과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이런 사태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XRP 그리고 리플에 관한 방향성들을 짚어보면 여러분들이 좀 전략 잡으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미국 내에서 XRP가 거래가 안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XRP 거래가 안 됐던 거래소들이 다시금 XRP를 거래 재개를 시킬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 취하됐으니까 아마 당연히 그쪽에서는 뭐 어차피 미국 중심이 그 기업인 거니까 당연히 취하됐던 거에서 아마 이번에 그 소송이 취하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제가 봐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거래에 대한 전체 사실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2.0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굳이 상장을 다시 안 할 취하게 됐기 때문에 취하가 됐었던 시작점이기 때문에 취하됐고 그 다음에 다시 상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여전히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또 계속되는 시장 흐름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금 미국 내에서 거래가 시작되게 된다면 이 부분 또한 XRP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투자적인 관점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EC가 근데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XRP 소송 철회에 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는데 이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뭐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원래 SEC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 힘 있는 얘기는 자신 있게 하는 거고 뭐 굳이 그렇네요. 네.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직접 제기를 했던 소송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철회했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입장을 이제 밝힐 리는 사실 없다. 그렇게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어쨌든 이제 소송 철회에 관해서 언급을 했고, 그럼 이제 앞으로 리플의 미래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리플이 최근에도 그렇고 이제 기업 파트너십을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리플의 앞으로의 전망에 어떤 영향들을 좀 미칠까요? 네, 이미 약간 날개를 달겠죠. 사실은 파트너십 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렇잖아요. 뭐 소송 중인 우리나라도 마치 저 생각해 보면 파트너십 맺으려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뭐 소송을 많이 하고 있어요. 파트너십 하고 싶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취하됐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뭐 결정이 됐다고 하시면 그게 알려지게 되면 이제 리플렛이나 그런 쪽에서 굉장히 금융권에서 파트너십 원래 많이 했었고 앞으로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마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속화돼서 리플이 갖고 있는 뭐 전체 디지털 금융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자산의 뱅크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리플이. 그래서 관점에서 아마 디파이나 NFT나 마치 이더리움처럼 그렇게 가져가려는 갖고 있는 하나의 비전을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마 파트너십을 좀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부분 영향을 줄 거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확장을 시켜서 그리고 파트너십도 확장시키고 아마 좀 더 그런 거는 강하게 더 모멘텀을 더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시작점이라 보여집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또 기업들과의 협업의 모멘텀들을 얻어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장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또 리플이 소송을 철회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시장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있기도 했었는데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보면 저희가 좀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기업들과의 협업 자체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리플의 사업적인 부분들의 가능성들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XRP가 CBDC 프로젝트랑 협업할 가능성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CBDC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하진 않고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의 조금 더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리플을 채택할 가능성들도 좀 있을까요? 사실은 리플이 그런 말씀하셨던 스테이블 코인 쪽하고 다르게 또 CBDC는 또 워낙 안정적인 트랜잭션 처리도 하고 그래서 리플이 갖고 있는 크로스오버한 관점이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기조 자체가 CBDC 하지 마,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게 이런 관점이다 보니까 근데 CBDC하고 근데 만약에 한다, CBDC 했을 때는 뭐 가능성이 없다고는 저도 봐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리플이 갖고 있는 역량으로 봤을 때는 그런 홀세일 CBDC나 뭐 리테일 CBDC 관점 여러 가지 봤을 때 리플이 갖고 있는 기술력하고 매핑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CBDC에서 지금 현재는 약간 퍼미션드 블록체인 관점인 베이스로 테스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와 또 달리 미국은 또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리플이 갖고 있는 역량으로 봤을 때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라서 그렇는데 리플이 갖고 있는 영역을 받고 갖고 있는 CBDC 이제 미국은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하고 있긴 한데 만약 CBDC를 했을 때 리플하고 협력하는 관점이나 아니면 파트너십 아니면 얼라이언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리플과 SEC 소송 철회에 관한 이야기 좀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리플의 사업적인 그런 확장 가능성들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XRP, 리플이 사업 확장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SEC와 소송 중이었던 리스크 때문이었는데 리플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들이 지금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부분들도 가속화를 내지 않을까 그런 관점들도 우리가 같이 엄두를 해주면서요. XRP의 가격 흐름들은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이 기업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바라보시는 게 좀 더 맞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과 다양한 내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인 뉴스룸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XRP와 SEC의 소송 철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 함께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